바로 81번 문제 들어갈게요. 지중전선로 매설 방법 3가지를 못 외우신 분들은 없겠죠. 지중전선로의 시설에서 전선 같은 경우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직접 매설식, 관로식, 암거식으로 시공을 하는데요. 저는 실기에서도 나오니까 암, 직, 관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외웠었습니다. 지중전선로 하면 또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더 있죠. 직접 매설식 관로식에서 중량물에 압력이 있는 경우는 매설 깊이가 1.0m 이하, 압력이 없는 경우에는 0.6m 이하도 함께 암기를 해주셔야 하고요. 이거는 제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요약집에서 캡처를 따온 겁니다. 특고압용 발전기로서 그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에 반드시 자동 차단되어야 하는 변압기의 뱅크 용량은 몇 킬로볼트 암페어 이상이냐? 발전기에는 어떤 경우에 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하는데요. 이거는 10,000킬로볼트 암페어 이상인 발전기의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였죠. 너무 쉽다. 숫자가 만이잖아요. 또 장치를 시설해야 하는 경우가 더 있죠.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어떤 교수님께서 풍차는 빽 하고 들어가니까 100kV 암페어라고 외우라고 하셨어요. 영상 스톱하고 여기 부분 한번 읽어보세요. 83번은 관련 규정 개정 전 문제라 넘어가겠습니다. 84번은 특고압 케이블, 조가선의 시설에 대한 문제네요. 답은 금속선으로 된 연선이었고요. 조가선 시설하면 떠올려야 할 게 있죠. 단면적 22mm 제곱 이상의 아연도강 연선이어야 하고요. 케이블은 조가선의 행거로 시설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 사용전압이 특고압이면 행거 간격을 50cm 이하로 시설을 해야 해요. 그리고 금속 테이프법 간격은 20cm 이하로 유지를 해야 하고 인장 강도 13.93kN 이상까지 외우면 좋겠지만 인장 강도까지는 외우면 좋고 못 외워도 뭐 다른 거 다 알면 되니까요. 85번 문제도 관련 규정 개정 전 문제라 패스하겠습니다. 86번 저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기준으로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네요. 1번에 가공전선을 가공약전류 전선 등의 위로 약한 걸 아래로 둔다고 외우면 되겠죠. 1번은 맞는 보기입니다. 2번은 전선의 지지물로서 사용하는 목주의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1.5 이상일 것. 1.5도 맞습니다. 3번이 틀렸네요. 왜냐면 저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의 공간은 75cm 이상이 맞는데요. 고압 같은 경우는 무려 2배, 1.5m 이상입니다. 고압 전선이 전압이 더 높은데 당연히 더 큰 안전거리가 필요하겠죠. 4번은 장애를 줄 우려가 있으면 적당히 거리에서 연가를 해야 하는 게 맞겠죠. 연가는 일정 간격을 두고 병렬로 놓는 걸 말하는 건데 가공전선이랑 가공약전류 전선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를 해줘야 돼요. 가공전선의 전기장이 가공약전류 전선의 유도가 되어서 전기적인 잡음이 발생할 수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제 통신장애 유발하고 뭐 그런 거예요. 여기 페이지는 방금 다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읽어보실 분들은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의 공가도 좀 같이 외워줬으면 좋겠는데요. 35kV 이하에 한해서 공가를 해야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라는 거 그리고 단면적 50까지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격거리는 뭐 이렇습니다. 아까 나왔죠? 1.5m 이상. 풀용, 수중, 조명 등에서 사용되는 절연변압기의 2차 측 전로에 사용전압이 몇 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여야 하는가? 저는 이 풀용, 수중이라 3다수로 외웠거든요. 그래서 3 들어가는 30 이라고 했습니다. 머쓱하니까 빨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수중 조명 등에서 외워야 할 거는 사실 방금 문제에서 나온 그 30V
30V 초과일 때 누전 차단기를 시설하는 게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나머지는 지금 빨리 읽어보시고 넘어가세요. 석유류를 저장하는 장소에 전등 배선에 사용하지 않는 공사 방법은 애자 사용 공사죠. 이거 금캐압으로 많이들 외우셨을 것 같습니다. 먼지가 많은 곳에서는 금을 캐기 어렵기 때문에 금캐라고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 전압이 154kV인 가공 송전선의 시설에서 전선과 식물의 이격거리는 일반적인 경우에 몇 미터 이상으로 해야 하냐고 물어봤는데 보기에 숫자들이 딱 안 나눠 떨어지고 소수점까지 있죠. 이게 지금 계산 문제라는 건데 가공전선과 타 시설물과의 이격거리에서 지금처럼 154kV면 60kV 초과죠. 그러면 2 더하기 단수 곱하기 0.12 이렇게 공식을 써야 되는데 60kV 이하일 경우에는 2m 이상 이격을 해야 해서 제일 처음에 2를 더해준 거고요. 단수를 구해보면 단수는 10분의 사용 전압 마이너스 60이 되겠네요. 여기 60.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사용 전압이 지금 154kV니까 154 빼기 60이 94고 90을 10으로 나누면 9.4. 9.4를 저희가 단수니까 절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10이 되고 2 더하기 10 곱하기 0.12를 해주면 3.2가 나오겠네요. 정답은 3.2. 이 문제는 사실 저는 계산을 안 하고 외워서 푸는데요. 가공전선과 타 시설물과의 이격거리에서 60kV 이하면 2m 이상 이격을 해야 하고요. 66kV일 경우 2m보다 조금 늘어나서 저희가 2.12m 이상 이격을 해야 돼요. 그리고 154kV에서는 지금처럼 3.2m 이상인데 저는 5, 4, 3, 2 이렇게 외웠었고요. 그럼 바로 고를 수 있겠죠? 그리고 3, 4, 5kV 이상인 경우에는 5.48m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외웠었고요. 근데 또 이건 잘 안 나오고 단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 중에 울타리 담등 뭐 어쩌고랑 시가지가 제일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문제는 버려도 울타리 어쩌고 시가지 어쩌고 나오는 문제들은 꼭 풀어보셔야 할 것 같아요. 91번 농사용 저압 가공 전선로의 시설이네요. 1번은 뭐야? 1번 체크하고 점수를 못 받아 먹는 사람은 없겠죠. 2번 같은 경우에 경간이 뭐죠? 지지물 간의 간격이죠. 40m가 아니라 30m 이하인데요. 농사로 끝나가지고 이 사 때문에 제가 40m로 잘못 이렇게 외운 적이 있었는데 40이 아니라 30m라는 거. 나는 30도 아직 못 외웠다 하는 사람은 인장강도는 과감히 버리시고 여기 있는 거 다 알아 하는 사람은 인장강도까지 외우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높이 같은 경우는 3.5m 이상이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암기하면 좋을 거는 목주의 굵기에서 위쪽 끝지름이 9cm 이상이라는 거 정도일 것 같네요. 몇 옴까지 허용되는가?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릴까요? 저항은 3, 30, 300으로 답으로 찍으면 정답일 확률이 높아요. 뭐 간혹 가다가 뭐 10, 50 이런 게 있고 15도 하나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피래기의 접지 시설에서 고압이나 특고압 전로에 시설하는 피래기는 원래 접지 공사를 할 때 접지 저항을 10옴 이하로 사용을 하는데요. 지금처럼 접지공사 전용이라고 하면 30옴까지 허용이 됩니다. 고압 목측 전선로에 사용할 수 있는 전선은 케이블이죠. 다들 이걸 공부를 안 했어도 케이블로 찍고 넘어갔을 것 같은데 간혹 가다가 이제 한두 명이 절연전선으로 찍고 울죠. 절연전선은 좀 단순한 전기 운반이랄까요? 지금은 고압이잖아요. 절연전선은 전선이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케이블은 여러 개의 선이 한 번에 이렇게 묶인 거예요. 절연전선은 그래서 손상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케이블이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문제는 어디서 본 거 아닌가요? 어디서 봤는데 라고 하면은
풍차는 어떻게 돌아간다고 했죠? 빽 돌아간다고 했죠? 네, 아무튼 1번에 과전류나 과전압이 생긴 경우, 과전압까지 글씨를 못 써서 죄송합니다. 2번에는 내부 고장이 났을 때는 5,000번이 아니라 10,000번이 답이고요. 3번에 수차 나오면 500이 맞고요. 풍차는 100이거든요. 이거 나중에 수차가 100 돌아간다 이러면은 저는 울겠습니다. 발전기 등의 보호장치에서 발전기에 과전류나 과전압이 생긴 경우, 그리고 1000kV 이상인 발전기에 내부 고장이 생긴 경우, 스러스트 베어링 나오면 2000, 수차는 500, 풍차는 100. 이렇게까지 했는데 틀리면 당신은 떨어지는 거고 이제 저는 슬픈 겁니다. 95번 문제는 수관이 나왔네요. 혹시 수 나왔다고 3다수 해서 30인가 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 그 문제는 수중 조명등이었어요. 심지어 지금처럼 이격거리도 아니고 아까는 전압이었습니다.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요. 제가 예전에 수 글자만 나오면 3다수가 생각나는 병에 걸려서 자꾸 3 들어가는 걸 고르고 싶더라고요. 지금처럼 고압 옥내 배선이 수관과 접근하여 시설되는 경우에는 15cm입니다. 그리고 수관 아니면은 가스관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한번 읽고 넘어가세요. 96번 문제는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을 구하는 문제네요. 22,900V에 뭔가를 곱해야 될 것 같은데 뭘까요? 여러분, 다중접지 나오면은 시험 전압은 몇 배죠? 0.92배. 다중접지 나오면 0.92배. 그래서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22,900에 0.92배를 곱한 답은 4번이고요. 이 표를 지금 외워주셔야 하거든요. 다중접지 같은 경우에는 0.92배, 그리고 또 자주 나오는 게 중성점 직접접지 0.72배라는 거, 그리고 170kV를 초과했을 때는 0.64배. 여기까지 이거 전부 다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7번 문제, 라이팅 덕트 공사가 나왔네요. 라이팅 덕트 공사하면 무조건 기억을 해야 할 게 라이팅 덕트 지지점 간의 거리가 2m 이하거든요. 근데 지금 4번에 정답인 보기로 나와 있으니까 3번을 볼게요. 3번이 정답인데 덕트에 조형제를 왜 관통하냐 이거예요. 조형제를 관통해서 시설을 하면 라이팅 덕트 내부 전선이나 이런 거에 접근이 어려워서 시공이나 유지 보수가 어려워질 뿐만도 아니라 안전상 이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금속 덕트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에서 금속 덕트에 넣은 전선의 단면적의 합계는 20% 이하죠. 이 정도는 다들 외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속 덕트 공사하면 외워야 할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빨간 글씨는 모두 다 외워야 돼요. 특히 지지점 간의 거리는 3m고요. 아까 라이팅 덕트가 몇 미터였죠? 2m였죠? 지금은 금속 덕트 공사 3m, 그리고 나온 김에 수직으로 붙일 때는 6m 이하, 요거까지 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자면 케이블 공사는 지지점 간의 거리가 2m 이하인데 만약에 여기 캡타이어가 붙었다. 그러면 2m 이하가 아니라 1m가 된다. 그럼 만약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 수직으로 붙였다. 그러면 6m가 되는데 지금 수직 나오면 여기도 6m, 여기도 6m 뭐 그렇네요. 9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중함의 시설 기준 문제네요. 1번 보면 조명 및 세척을 왜 시설 기준에 넣는 걸까요? 근데 모르고 보면 또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2, 3, 4번 보기가 너무 맞으니까 답은 1번이라는 거. 이런 거 헷갈리지 마세요. 지중함의 시설에서 지중함은 압력에 견디는 구조여야 하고요. 그리고 물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하고 뚜껑 같은 경우는 쉽게 열 수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세 번째 건데 폭발성 또는 연소성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거는 그 크기의 1,
미터 세제곱 이상인 것에는 통풍 어쩌고 이렇게 장치를 할 것, 무조건 1을 기억해줘야 하는 거. 와, 드디어 마지막 문제네요. 지금 여러분보다 제가 더 신나거든요. 아무튼 하중은 전력공학에도 나오는 거죠. 인장하중, 충격하중은 딱 봐도 아닌 것 같고 답은 4번인데요. 전력공학에서 합성하중 구할 때 빙설하중과 풍합하중 합쳐서 피타고라스 계산하고 한 거 기억나시죠? 빙설하중은 지표면에 수직으로 가해지는 하중이었고요. 풍합하중은 수평으로 가해지는 하중이었습니다. 지금은 설비기준 과목에서 만났으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19년 기출부터 23년까지 5개년 정도 기출 풀이를 과목별로 올려볼까 하는데 계속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올리고 아니면 이 영상을 끝으로 우리도 끝인 걸로 합시다. 꼭 합격하세요.